안녕하십니까?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. 음악은 시간의 조각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최고 음악가가 만든 명품 조각이 바로 이 클래식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이런 클래식의 참 묘미를 알아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작곡가를 만나보게 될까요?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. 클래식과 대중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좁혀라.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신개념 클래식 강의. 그 세 번째 시간은 알듯 말듯 익숙한 그 이름, 신이 내린 작곡가로 칭송받는 안톤 드보르작을 만나본다. 영화, 드라마에 깜짝 등장하는 드보르작의 작품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유쾌한 강의.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클래식의 매력을 전파하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는 조윤범의 개성 넘치는 강의가 펼쳐진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작곡가 말씀드린 대로 드보르작입니다. 우리가 유머네스크라는 음악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. 또 유명한 음악이 신세계 교향곡,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요. 실제로는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. 신세계로부터 교향곡.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지칭하는 면이 다르긴 하지요.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드보르작, 이 사람 이렇게 씁니다. 안토닌 드보락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는 드보르작이라고 읽고 있습니다. 이 사람 체코 사람이고요. 체코어에서 저 알자가 리을 지읒 발음이 동시에 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드보르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분 정육점집 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음악사에서 유일한 정육점 면허 소지자입니다. 음악계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 수많은 실내악도 남겼습니다. 실내에서 연주할 수 있는 현악 사중주, 또 피아노 5중주, 피아노 4중주 이런 음악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 중에서 일단 제가 연주하고 있는 현악 사중주를 역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14개의 현악 사중주가 있고요. 그 중에서 첫 번째 곡 저희가 감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. 원래 이 곡엔 별도로 제목이 붙어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곡을 쓴 다음에 이런 곡을 쓰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린다라고 밑에 악보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어를 골라서 감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. 사실 많은 작품들이 악보에 써있는 메모 하나 때문에 제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그런 곡도 더 보실 겁니다. 이런 현악사중주를 쓴 다음에 가곡집을 만들어내는데요. 가곡 노래입니다. 그러나 지금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건 현악사중주예요. 이 사람이 가곡집을 만들어 놨고 이게 곡이 좋아서 자기가 다시 현악사중주로 편곡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은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내악으로 연주되기도 합니다. 귀족의 딸에게 실연을 당하고 썼습니다. 많은 작곡가들이 여자한테 차이면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다가 이걸 곡을 써서 좀 해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드보르작도 마찬가지였고요. 어쨌든 이분은 뭐 그렇게 상심하진 않았습니다. 쓸 곡도 있었고 또 별로 상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의 동생과 결혼했기 때문이죠. 자,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악을 샘플링한 드보르작. 샘플링. 어떤 음악의 유명한 부분을 살짝 갖다가 자기 곡에다 쓴다는 겁니다. 이게 표절하고는 달라요. 누구나 아는 곡입니다. 그래서 이걸 들으면 아, 그 부분을 인용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음악을 인용했을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2번에는 네모가 들어있다. 뭐가 들어있을까요? 저희가 듣고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가 살짝 나옵니다. 아주 살짝 나와요. 그 멜로디 눈치채셨겠지만 결혼행진곡입니다. 우리가 결혼할 때 마지막에, 전 결혼 안 했습니다. 마지막에 행진할 때 나오는 맨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을 이 곡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. 바로 이 곡이죠. 맨델스존의 축혼행진곡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. 이 곡만 들으면 저도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. 연주 많이 했어요. 결혼식장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. 그게 좀 짭짤해요.
그래서 저희가 이 현악사전주 2번의 결혼행진곡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이런 걸 찾아내는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좀 경건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기도. 이 곡은 종교적으로 연주하라고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기도라고 썼는데요. 굉장히 독특한 곡입니다. 현악사중주 바이올린 2대, 비올라 하나, 첼로 하나. 이 중에서 첼로가 한 음만 연주합니다. 지금 위에서 세 악기가 연주를 하고 있어요.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. 아래쪽에서 변하지 않아요. 계속해서 한 음만 연주합니다. 악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것만 연주합니다. 우리가 좀 부러워요. 우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한 음만 연주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작 이분은 우리가 부럽답니다. 왜냐하면 줄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. 손가락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답니다. 한 음만 연주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분들 연주하시는 거 잘 보면 손가락을 아무도 모르게 바꾸고 있습니다.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. 위에서만 움직입니다. 제가 이 곡이 길기 때문에 조금 편집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한 5분째 왔을 거예요. 물론 한 마디 정도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엔 계속 하는. 너무나 독특한 곡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곡에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. 또 다른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사람 세 번째 교향곡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게 아주 의미가 깊은 교향곡입니다.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줄을 잡게 됩니다. 사실 음악가도 마찬가지예요. 줄을 잘 잡아야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. 이거를 작곡 콩쿠르에 내보냈습니다. 이 곡을 출품을 했어요. 비엔나에서 열리는 작곡 콩쿠르였는데요. 여기에서 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. 거기 심사위원들이 이 드보르작을 알아보는 거예요.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? 체코? 체코에도 작곡가가 있어? 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체른이라는 사람이 체코 사람입니다. 아, 그래? 그래. 드보르작, 이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 심사위원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브람스가 있었습니다. 그 브람스가 드보르작을 알아보는 거예요. 그래, 이 사람을 띄워주면 되겠다. 나중에 결국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. 자, 현을 위한 세레나데라는 곡이 있습니다. 현을 위한 세레나데. 이 음악은 TV 광고에 많이 등장합니다. 특히 이렇게 고급 주방기기 선전, 이런 CF에 많이 등장하는 곡인데요. 현악기로만 되어 있는 오케스트라가 4악장짜리 교향곡을 연주하면 이걸 우리가 교향곡이라고 안 부르고 세레나데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런 제목은 다른 작곡가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현악기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를 많이 작곡했고요. 그 중에 한 곡에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무지크라는 유명한 제목이 붙어있지요. 그래서 우리가 그 곡을 그렇게도 부르지만 세레나데라고도 부르는 겁니다. 아무튼 현악사전주 한 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8번인데요. 여러분, 제가 14개의 현악사전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걸 참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사람 현악사전주 한 개만 유명해요.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12번만 유명합니다. 이게 좀 문제입니다. 수많은 현악사전주단들이 연주를 할 때 이 곡을 많이 연주를 하고요. 또 CD를 사러 가시는 분들도 이 곡의 CD를 사십니다. 그래서 이게 12번인데도 앞에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. 유명한 곡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걸 연습을 하다가 이 8번을 연습했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야, 이게 뭐 이런 곡이 다 있냐. 이건 꼭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이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. 영화사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. 퀄트렉스십니까? 현악사전주 연주 장면이 있는데 이게 또 음악회 장면이었습니다. 그래서 와서 한 곡을 연주해 주십시오. 그때는 좀 유명했던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곡을 요청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죠. 이걸 들고 가자. 현악사전주 8번입니다. 드보르작. 아무도 모르지만 이걸 들어보면 이 곡을 쓰자고 할 거다
라고 해서 그때 촬영 장소에 이 악보를 들고 갔습니다.